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춘천 시민행동이 결성됐습니다. 20여 개가 넘는 춘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뭉쳤는데 이번 주 토요일 규탄 문화제도 마련합니다. 한일 무역 갈등이 이어지면서 강원 수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7월 일본 수출은 14.8% 감소했습니다. 학교 수영시설이 부족해 도내 초등학생의 절반 정도만 생존 수영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요즘 화학산은 금강초롱과 닷꽃이 만발해 전국의 야생화 마니아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춘천 시민행동이 결성됐습니다. 20여 개가 넘는 춘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뭉쳤는데 이번 주 토요일 규탄 문화제를 열 계획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합니다. 경제보복 철회하라! 경제보복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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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단체들은 아베 정권 규탄과 친일 청산을 위한 춘천 시민행동을 조직했습니다. 촛불 문화제 때 함께 뭉쳐 싸우자는 의견이 나왔고 28개 단체가 동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철저하게 반성하고 우리에게 사과할 때까지 우리의 반일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 아베 정권 규탄 시민행동이 구성된 곳은 원주에 이어 춘천이 두 번째입니다. 이곳 춘천은 춤과 의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아베 정권 규탄과 일본산 불매 운동에 이 충의의 춘천 시민분들이 선봉에 서 주실 것을 발족 선언문에는 일본 정부뿐 아니라 일본에 동조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일본 아짜비 언론들과 정치 세력들의 행태를 보면 지난 조선 말기 친일파들의 작태와 다름없다. 춘천 시민행동은 이번 주 토요일 이곳 공지천 소녀상 앞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규탄 문화제를 열 계획입니다. 또 매주 토요일마다 춘천 명동거리에서 일본 제품 불매 캠페인도 벌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자치단체와 의회 등의 교류 중단에 이어 자발적인 시민들의 규탄 집회가 계속되면서 일본 정부를 향한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시멘트 업계에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두고 유해성 논란이 커지자 환경부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시멘트 회사들이 일본산 석탄재를 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기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시멘트 회사에서 사용한 석탄재 규모는 모두 315만 톤입니다. 이 가운데 40%인 127만여 톤이 일본에서 수입됐습니다. 지난 2009년 79만 톤에 불과했던 일본산 석탄재 수입량은 10년 만에 60%가량 늘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국내 석탄재보다 중금속 성분이 많고 방사능 오염 가능성도 있다며 일본산 석탄재의 수입 금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런 요구는 커졌고 최근 환경부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매월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멘트 업계는 국내 석탄재 수급 불안정으로 원료 조달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산 석탄재 사용과 대체 원료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환경부도 이미 지난번 발표한 그 강화 방안에 따라서 빨리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시멘트 업계도 거기에 맞춰서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산 석탄재에서 방사성과 방사능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대책 발표 이후 사실상 수입 중단 조치라며 반발했던 시멘트 업계가 여론을 의식해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무도를 멸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연연히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약속들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그들이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고.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둘러싼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낮에는 30도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높은 산에는 벌써 가을꽃이 한창입니다. 특히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화천 경계에 있는 화학산은 요즘 금강초롱과 닷꽃이 만발해 전국의 야생화 마니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김영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과 영서 북부 지역에서 가장 높은 해발 1468m의 화학산. 산허리를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이 엎드려 무언가를 찍고 있습니다. 한국 특산 고산 식물인 금강초롱입니다. 해발 1000m 화학산 자락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반도에만 살고 있는 금강초롱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깨끗한 자연 속에서만 자생하는 금강초롱은 매년 이맘때쯤 꽃망울을 터뜨려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화학산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야생화, 닷꽃도 피었습니다. 배를 정박할 때 내리는 닻을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닷꽃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입니다. 한라산 고지대에서나 간혹 보이는 난쟁이 바위솔도 화학산에서는 군락을 이뤘고 독초지만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흰진범도 매니아들을 매료시킵니다. 해마다 오고 싶은 곳. 닭꽃이라든가 금강초롱도 그렇고 여러 꽃들이 여기 오면 많네요. 예, 눈호강 많이 해요. 저 밑에 지방에서 볼 수 없는 꽃들이 여기는 많이 있으니까요. 여기 올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가을 야생화의 대표주자 구절초도 산자락 곳곳에서 짙은 향기를 뿜어내는 등 자연은 벌써 가을꽃의 향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명 구조 요원들이 철수해 물에 빠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 구조정이 출동해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한 명씩 태웁니다. 폐장한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9명이 파도에 떠밀려 가다 구조된 겁니다. 동해 추암해수욕장과 강릉 사천해수욕장에서도 한 명씩 구조돼 하루 동안 모두 11명이 구조됐습니다. 이처럼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은 양양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폐장해 인명 구조요원들이 철수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최소한의 안전관리 인력만 배치돼 있어 사고가 생길 경우 즉시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약 한 80명의 총원이 투입이 돼서 근무를 쓰고 있는데 18일 이후 폐장 이후에는 인력이 부족하여 상황 조치가 바로 되지 않아서 많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해경은 폐장한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상 육상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상황 대응 시 민간 해양구조대, 수학레저 사업자와 협력해 신속히 구조 작업에 임할 예정입니다. 해수욕장의 폐장 이후에는 자치단체에 안전관리와 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가 없어 피서객 스스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양양 군민들의 수건인 경찰서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직제 신설안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관문을 통과해 오는 2024년 양양경찰서가 문을 열 전망입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양양군에만 경찰서가 없습니다. 1963년 속초경찰서 관할이 된 뒤 파출소와 지구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줄곧 경찰서가 필요하다며 신설을 요구했고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의 경찰서 신설 승인을 받았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정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재도전에 나섰고 직제 신설안이 행정안전부와 기재부 심사를 통과해 가시화됐습니다. 빠르면 연내 조직 개편 및 청사 신축 관련 예산 편성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경찰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절차는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에서의 관련 예산 편성입니다. 양양군과 강원경찰청은 국도 7호선 옆 옛 동해고속도로 부지를 경찰서 신축 부지로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15,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130여 명이 근무할 수 있는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서핑 등 해양 레저 인구 증가와 플라이 강원 취항 등 치안 수요가 늘어나는 양양군이 경찰서 신설을 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한일 무역 갈등이 이어지면서 강원 수출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가 발표한 올해 7월 강원 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7월 강원 수출은 1억 8,327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일 무역 갈등 속에 7월 강원도의 일본 수출은 14.8% 감소했습니다. 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는 한일 무역 갈등 등 대외적 여건과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 피로감이 전반적인 수출 감소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춘천시가 내년부터 5년 동안 학교 등 공공기관과 일반 주택에 담장을 허물고 그곳에 나무를 심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담장을 없애 이웃 간 소통을 늘리고 나무를 심어 녹지 공간을 넓히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주택의 경우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매년 100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가구에는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 중으로 관련 포럼을 열어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학교 수영시설이 부족해 도내 초등학생의 절반 정도만 생존 수영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존 수영 교육에 전체 초등학생의 52.6%인 3만 3,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는 참여율을 60% 이상 올리기 위해 이동식 수영장을 운영하는 거점 학교를 늘리고 500명 이상 학교에 이동식 수영장 설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화천 정보산업고등학교 여자축구부 폐지 결정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강원도교육청이 운영 방식을 전면 수정해 다시 창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감독은 화천군 소속, 학생은 교육청 소속이어서 운영 과정에서 갈등이 초래됐다며 소속 학교를 두지 않는 FC 축구클럽 방식의 새로운 축구팀으로 창단해 화천군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구 지역을 북한 교통체계 운전교육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양구군과 도로교통공단은 남북 교류협력 디딤돌 사업 가운데 북한 교통체계 운전교육 메카를 육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운전교육원은 금강산 육로관광 시대를 대비해 운전자들이 북한의 도로 상황과 교통표지판, 신호체계 등을 사전에 체험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모두북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활용도가 낮은 7층을 1,660여 권의 책과 35석의 좌석을 갖춘 작은 도서관으로 단장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모두북은 베스트셀러와 동화 등 신간 도서와 교육청 직원들의 기증 도서를 구비해 별도의 대출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온라인 쇼핑몰 강원마트가 다음 달 15일까지 추석 특판 기획전을 엽니다. 이번 기획전에는 도내 90여 곳 기업이 참가해 제수용품에서 추석 선물까지 200여 개 상품을 최대 절반 가까운 가격에 판매합니다.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강원마트와 춘천, 원주, 강릉 등 도내 10개 시군 온라인 쇼핑몰이 함께 참여합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도내 농촌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치유농업을 활성화합니다. 치유농업은 식물과 동물, 농촌 환경을 활용해 인간의 심리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회경제적 가치가 5조 4천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도농업기술원은 올해 도내 7개 마을과 5곳 농장에서 치유농업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는 홍천 열목어 마을에서 산불 진화 소방관 등 10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